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박명도TV 자유조선을 시작하겠습니다. 손계은 전 총경님, 제가 한번 전번에도 모셨는데 이분을 한번 모시고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국 내에는 이 전쟁 분위기, 한반도의 긴장이 격화되는 이 와중에 또다시 국가 안보가 뻥 뚫리는 일이 터졌을 뿐만 아니라 간첩이 활동하는데도 잡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국정원에서는 어떻게 간첩을 잡고 있고, 경찰은 이 활동하는 북한의 스파이들을 어떻게 감시하고 잡는지 아니면 안 잡는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좀 이야기를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이 대공수사 분야에서 오래 활동했던 분이기 때문에 저는 이분의 정확한 논리를 전번에도 한번 여러분들께 말씀드렸지만 상당히 신뢰가 있다고 봅니다. 자, 우리 손계은 총경님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바쁜데 또 이렇게 와주셔가지고.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견입니다. 전직 경찰입니다. 저는 대공경찰로 들어와가지고 한 30년 동안 대한민국 경찰에서 자생 빨갱이 그리고 또 위에서 내려온 무장 간첩, 고정 간첩 등을 잡는 역할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봤을 때 지금 우려스러운 점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 제가 하나 좀 물론 뭐 여기에 지금 간첩이 많다는 건 이미 다 알려졌죠. 황상현 그렇죠. 선생이 고정 간첩만 5만 명 정도. 그중에 네. 포섭한 간첩까지 한다면 그 김국성 씨가 뭐 한 12만 명 정도 활동하지 않겠나 이렇게 보는데 뭐 제가 그 타당성 있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자, 그런데 이번에 그걸 증명이나 하듯이 이거는 뭐 이제는 고정 간첩이 문제가 아니라 북한에서 파견된 중국에 나와 활동하는 또 아니면 제3국에서 활동하는 해커들도 아니 여기서 우리 군사복무를 하고 있는 대의면이 이게 네. 계급이 높잖아요. 아, 물론 그렇죠. 강도는 아니지만 어쨌든 네. 대의면 상당히 그래도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는 그 대의를 만나지도 않고 대면도 하지 않고 포섭해가지고 우리 군의 중요한 군사비밀 우리 합참의 그 전략정보 개통에 대한 그 시스템을 통째로 들어가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자, 그렇죠. 이렇게 생각한다면 그 국정원의 이 간첩 잡는 부서나 네. 대공수사국이죠. 그렇죠. 또 그렇죠. 경찰의 이제 대공수사가 되고 국정원에서 많이 이제 넘어갔다고 하는데 예. 이걸 얼마나 알길 우습게 알았으면 그렇죠. 고정 간첩을 활동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이제 해커가 대면도 하지 않고 포섭할 수 있다는 걸 그렇게 보여줄 수가 있는지 이게 네. 가능합니까? 그래서 이번 사건을 보면서 정말로 참 우려를 금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사이버를 통해 가지고 간첩적 활동을 하는 것은 전에부터 많이 됐고 앞으로도 굉장히 활성화될 것입니다. 그런데 간첩을 잡을 수 있는 그 기능이 국정원에서 대부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국정원과 경찰에서 많이 했었는데 제가 현직에 있을 때는 경찰에서 자체 우리 내부에 있는 자생 빨갱이와 그리고 공산주의는 고정 간첩 잡는 것은 많이 했었습니다. 네. 그리고 실제로 내려온다든가 해외에서 활동하면서 들어온 이 거물급 간첩들은 국정원에서 많이 했었습니다. 예. 그런데 이번 정권에서 법을 개정을 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간첩을 잡을 수 있는 대공 수사 활동을 하지 마라. 그겁니다. 그거하고 국내에 있어서 간첩이라든가 이념에 대한 정보 활동을 하지 마라. 이렇게 지금 법이 개정이 됐습니다. 아니 누가 잡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국정원에 잡지 말라는 것이죠. 국정원에서 그 잡지 말라는 것을 법을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을 해가지고 3년 동안 유예 기간을 뒀습니다. 그래서 2024년 1월 1일부터는 완전히 국정원에서는 국내 대공 활동, 정보 활동과 그 다음에 대공 수사 활동, 수사 활동이 간첩 잡는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수사 활동을 하지 않고 어떻게 간첩을 잡죠? 그렇죠. 국내외 이것을 완전히 잡을 수 없도록 법을 개정을 했습니다. 그러면 3년 동안 유예기간 동안에 그걸 어떻게 하느냐? 유예기간을 두는 것은 경찰에서도 사실은 간첩을 잡을 수 있는 기관이 있습니다. 예. 옛날에 대공경찰, 그 다음에 보안경찰, 그 다음에 현재는 안보수사경찰청으로 경찰로 바뀌었습니다. 이름이. 실질적으로 그 3년 동안이라면은 합동으로 같이 해서 인원을 늘리고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간첩을 잡을 수 있는 그 기술이 있어야 됩니다. 금방 말했듯이 아까 사이버 범죄 같으면 사이버 수사라든가 그런 측면에서도 강화를 시켜야 되고 인원을 늘리고 차질을 늘려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게 전혀 지금 제가 확인해 본 바에는 한 게 없습니다. 한 것이 없고 그리고 또 경찰 본청은 서울에 있는 본청입니다. 본청에서는 이 이름만 바꿔놨어요. 국가범죄수사국이라고 만들었습니다. 이번에 자치경찰과 국가경찰을 만들면서 이번 기회에서 이제 검수안박 그 이전에 그 법을 만들었는데 거기에서 국가범죄수사국을 만들었는데 여기에서 치안 정감으로 해가지고 차장이 원래 치안 정감이거든요. 동급으로 만들었습니다. 동급으로 개방직으로도 할 수 있다. 그렇게 만들고 개방직.
그러니까 실제로 경찰 아니더라도 네, 경찰 아니더라도 네. 예, 올라가서 이제 할 수 있는 것이죠. 그 개방직을 만들어놓고 그 밑에 형사국, 수사국, 그다음에 사이버국, 그다음에 안전수사국 이렇게 만들어놨습니다. 그렇게 많은 만들어놨는데 인원은 다 있나요 지금? 이론은 사실은 이게 이름만 바꿔놓지 그대로 있던 사람들만 사람 그대로 있는 것이죠. 이론을 늘리고 아니 그럼 국정원에 네. 있던 대공수학 사람들이 별로 혹시 넘어온 거 있나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니 그럼 네. 대공수학에서 오랫동안 간첩이라는 게 오늘 뭐 가다가 자꾸 뭐 도로 잡듯이 뭐 하나 뭘 없어졌다고 잡는 게 아니라 이게 오랫동안 노하우와 계속 그 주시하고 수년간 네. 한 사람에 대한 주시하고 수사 몰래 해야 되잖아. 역시 비밀리에 해야 되잖아요. 역시 박사님 최고. 아니 그러니까 우리 제가 보이벨이 있었지만 예. 아니 무슨 정치범 하나 이제 많이 하나 북한에도 예, 좀 예. 수상한 사람이 있다고 하면 그 북한 같은 이 정보 능력이 없어도 계속 주시하고 감시하고 그렇죠. 정보를 수집하는데 그렇죠. 그런 기반이 없다면 어떻게 하루아침에 이름만 바꿔놓고 너희가 하라고 해서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이거 간첩이라는 맞습니다. 간첩이라는 것은 국가 안보와 관련돼 있는 거예요. 국가 안보 보위 이게 국가 안보와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어느 분야보다도 가장 중요한 분야입니다. 이게 헌법을 보호해야 되고 그다음에 국민도 보호해야 되고 국가도 보호해야 되고 영토도 보호해야 되고 이 역할을 지금 실질적으로 못하게 하는 그런 입장으로 전환이 됐다는 것이 우리나라가 지금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무서운 일이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안보 수사국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게 지금 보안국이었습니다. 예. 보안국인데 이름만 바꿨습니다. 이름만. 탈북자들 관리하는 것도 보안국인데 그렇죠. 그리고 이제 일선서를 또 제가 가봤어요. 확인해봤어요. 일선서를 확인해보니까 일선서에서는 이게 지금 정보, 보안, 외사, 정보는 따로 독립이 됐었습니다. 전에는. 그런데 이 세 개를 합해가지고 정보, 안보, 외사 과로 만들어놨어요. 그런데 인원은 오히려 줄어들이고 그래서 지금 고급 간첩을 잡아들일 수 있는 방법에 있어서는 전혀 지금 제스처가 없습니다. 국정원에서도 자료 하나도 안 남겨줬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서 어떻게 간첩 잡아요? 그렇죠. 지금까지 자기네가 했던 노하우 모든 정보 용량 다 예. 남겨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자기네가 수집해서 감시하고 있던 네. 간첩 활동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중고가 없어 못 잡고 있는 사람들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3년 동안 유예기간을 둔 것은 국정원 그쪽에서 가지고 있는 노하우를 경찰에서 인력을 늘려서 정보도 넘겨줘야 되고 노하우도 넘겨주고 등등 해야 되는데 그게 국정원에서 실질적으로 지금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근데 국정원에서 따로 최근에 협의체를 만들어가지고 그 협의체를 통해서 넘겨주겠다고 그러는데 실질적으로는 한 번 정도 만나고 전혀 넘겨준 게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만든 저는 원인을 지금 분석을 해봤는데 지금 현 국회가 지금 더불어민주당이 지금 과반수가 훨씬 넘어가지고 180석이 다 됐지 않습니까? 172석인데 원래 180도 됐다가 또 먼저 나가고 해서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실질적으로 운동권, 국정원으로부터 피해를 본 사람들, 수사를 당해본 사람들, 그 다음에 또 신문을 당해본 사람들이 한 70명이 넘습니다. 운동군 출신들 국회의원이 딱 70명입니다. 지금 이게 나온 것도 제가 명단을 가지고 있습니다만은 이분들이 거기에 대한 개인적인 어떤 감정이랄까 그것이 좀 작용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회의원이라면은 국민을 대표하는 것이기 때문에 국가를 생각하고 국민을 생각하는 그런 국회의원들이 돼야 되는데 그런 국회의원이 여기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개인을 생각해가지고 오히려 그것을 못하게 만드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학자들이 여러 가지 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도 거기에 관여를 좀 해봤었는데 안보 수사청을 따로 만들어가지고 국정원에서는 경찰을 어차피 넘어오지 않습니다. 국정원 직원들이 안 주죠. 절대 안 주죠. 거기서 안 간첩 주죠. 잡고 손과 내면 자기네가 그렇죠. 박살나고 왜 이때까지 못 잡아나 네. 그건 추궁이 들어갈까 봐라도 안 주는 거죠. 그렇죠. 오래된 정보를 역시, 줄 리가 없지. 여기. 그렇죠. 그래서 이제 안보 수사청을 만들어 가지고 국정원에서 수사했던 베테랑 그거 다 와야죠. 와야죠. 네. 그다음에 경찰에서 수사했던 사람들이 그쪽으로 또 옮겨가고 그렇게 하는 방법과 그다음에 경찰만이 하게 된다면은 안보 수사국을 안보 수사청으로 독립을 시켜야 됩니다. 독립을 시켜가지고 안보 수사청을 독립해서 마찬가지로 치안 정감으로 하든가
아니면은 새로운 청을 만들어서 국정을 포섭을 시켜야 돼요. 그 만들어야 이번 돼요. 정권이 바뀌었으니까 이것도 가능하지 않을까요? 이게 지금 이번 정권에서 못하겠네. 뭐 의석수가 작아서 법을 만들어야 되니까. 그렇죠. 법을 만들어야 되는데 법을 통과시켜야 되잖아요. 예, 법을 통과시켜야 되죠. 근데 뭐 민주당에서 통과시키기 안 시켜. 안 시키죠. 안 시키고. 그러니까 이제 그런데 이런 방법이 있습니다. 대통령령이라는 것이 있거든요. 네. 대통령령이라는 것이 있는데 그 밑에 뭐 무슨 등등은 대통령으로 정할 수 있다. 이렇게 나온 것은 대통령이 그것을 정해가지고 또 만들 수 있는 그런 계제도 있습니다. 특히 이번 정권에서는 헌법까지도 완전히 거의 다 위반하고 법을 만들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법을 6,000개를 만들었습니다. 6,000개를 최고 많이 한 것은 30번을 한 개의 법을 개정을 했어요. 이렇게 많이 한 것은 역대 최고입니다. 그래서 한 6,000개 정도 법이 손질됐는데 이것을 그 제대로 헌법을 보고 헌법 안에서 했느냐 하면은 그런 법도 있겠지만은 헌법을 전혀 생각지 않고 한 법이 대부분입니다. 이번에 검수완박법도 헌법상으로 보게 되면 완전히 헌법을 무시해버린 겁니다. 사실은 무시했고 그다음에 너무 급히 하다 보니까 이게 또 법이 허점이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그 검찰청에서는 그들 검사도 검사 지휘를 할 수 있는 그런 계제까지도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허술하게 법을 만들고 헌법을 유리를 하고 있는데 지금 새로운 정권에서는 법치주의에서 적정 절차에 의해서 이 대공수사, 국가 안위를 지킬 수 있는 대공수사 활동만큼은 세계 어느 나라보다도 가장 우리나라에서 시급합니다. 남북이 나눠져 가지고 서로 대치하고 있는 나라는 우리나라뿐이지 않습니까? 여기에 저 세계에 바로 청구가 바로 맞닿아 있는 그런 대한민국인데 우리나라야만이 정말로 이 국가 안보에 대해서는 철저한 적정 법자에서 적정 절차에 의해서 법을 만들고 우수한 인력을 길러가지고 대비를 해야 됩니다. 베테랑 수사관이 되려면 한 20년이 걸립니다. 하루아침에 잡고 그게 아니에요. 안 되죠. 노하우가 있어야 되잖아요. 노하우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또 경찰만 지금 수사를 앞으로 2024년 1월 1일부터는 경찰만이 대공수사와 그다음에 국내 범죄 겸 외국까지 정보 활동을 할 수 있는데 경찰이 지금 국정원같이 외국에 나간 인원이 없어요. 국정원들은 지금 외국에 다 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외국 대사관마다 다 나가 있고 정보 활동하는 건 또 다른 이름으로 다 있죠. 다 나가 있죠. 또 그래서 지금 가장 세계에서 유명한 게 지금 모사드라고 지금 이스라엘, 그다음에 또 미국 CIA, 옛날에 KGB도 없어졌습니다만은 대한민국 국정원도 그래도 세계에서 알아주라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그게 능력을 다 가지고 없어졌죠. 없어져 버렸으니까 그러면 경찰들을 해야 되는데 경찰은 나가 있는 해에 주재관이 나가 있습니다. 주재관. 제가 직접 현직에 있으면서 주재관들 만나보고 했는데 제가 있을 당시에는 한 39개 나갔는데 지금 52개국에 나가 있습니다. 근데 하는 일이 뭐가 있냐면은 영사관에 근무하면서 영사관에서 그 제외 동포 있지 않습니까? 동포들에 대한 애로사항을 해결해 주는 거. 그다음에 거기서 일어나는 일에 대한 정보를 간단히 올리는 뭐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데 간첩 활동하고는 전혀 사실은 지금 무관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래서 경찰에 있어서 이게 대공수사라든가 정보 활동을 세계적으로 하게 되려면은 엄청난 투자를 해야 됩니다. 엄청난 투자를 하고 대한민국을 살리기 위한 경찰이라면 정말 엄청나게 해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은 지금 국정원에서 없어져 있는 이 수사권을 어떤 방법이든 살리든가 새로운 조직을 만들든가 해서 대한민국을 자유대한민국을 살릴 수 있는 지킬 수 있는 그런 체제로 가야만이 우리는 살아남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접점에서 깨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밀려들으면은 하나씩 국내로 들어오는 겁니다. 국내로 들어오게 되면은 궁극적으로 국민들이 피해를 빚고 이게 사상적인 체계의 변화가 있게 되면은 우리가 지금 선택의 자유와 그다음에 사유 재산의 자유권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까지도 완전히 말살될 수 있는 그런 상황으로 될 수가 있습니다. 모두가 알다시피 우리나라 지금 수사파가 지금 드람시의 진지전에 따라서 우리나라를 지금 거의 다 장악이 다 됐습니다. 이게 1980년부터 그람시의 진지전이 들어왔는데 이게 헤게모니를 장악함으로써 우리나라에 지금 뭐 언론, 정치, 경제, 사회 그다음에 뭐 종교, 특히 문화계통, 뭐 영화계통 같은데 등등 진지전에 의해서 거의 다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본인들이 실질적으로 나는 좌익인지도 모르면서도 이 문화를 손대는 것이기 때문에 돈을
지원해 주기 때문에 그쪽으로 다 지금 흘러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5년 동안에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이런 상황이 되고 있었는데 이것은 정말로 빨리 시급한 문제입니다. 이 당선자께서는 이것부터 빨리 정립을 해가지고 자유대한민국을 지켜야 됩니다.